자, 안녕하세요. 버럭스입니다. 자, 셀트리온을 간만에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25만 5천 원 정도로 끝났는데요. 아마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아마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자, 셀트리온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것만 알고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저보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려면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나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을 한번 먼저 보시죠. 월봉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자, 2018년도에 이제 엄청난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저는 이때 엄청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살까요?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한강을 가는 동 다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 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30만원 초중반대 후반대에 매수하셨던 분들 이 자리에서 못 털렸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버럭라인 밑에 있는 이 셀트리온 주가의 이 자리에서는 절대 버릴 자리가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셀트리온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수익 날 수 없다. 이 자리는 누구나 버리는 자리고 누구나 공포에 지른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는 자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희 회원님들 역시도 이 자리에서 이례적인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은 지나간 차트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 검정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양봉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뭐 한다? 다시 회귀하는, 즉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뭐 한다?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왔죠. 첫 번째, 이 버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으로 회귀했죠.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버럭 라인까지 다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걸 알 수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분한테 제 모든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30만 원이 넘어갔던 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 갈 수 없었다. 셀트리온 차트는. 이거 바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자 1차트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자리였습니다. 3월 19일 날이었죠. 3월 19일 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이례적인 비중 250%를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29만 8천 원에 올매도를 했죠. 자, 이때 정말 저 욕 무지하게 걷어먹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제가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 틀린 적 없어요.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30만 원 이번 연도에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오기 전이었죠. 그죠? 오기 전에 30만 원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 그랬어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30만 원 근처 오게 되면 올매도 하겠다. 그래서 29만 8천 원에 저희들은 정말로 올매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때 29만 8천 원에 올매도 하고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꼴랑 10% 정도 올라갔다고, 정말 그런 욕, 정말 쌍욕을 제가 얻어먹었어요. 아니, 가지고 있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십 번을 맞춰왔는데, 수십 번을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수익을 줬는데 꼴랑 20% 틀렸다고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해대고 방송에 들어와서 어그로를 끌고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그쵸?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틀리면 그런 거예요. 종목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5만원짜리 와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입이 쑥 들어갔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쑥 들어갔어요, 그냥. 이제 이게 25만원짜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4만원, 3만원, 22만원, 20만원짜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버럭쌤이라는 사람이 또 맞았구나. 아마 그런 말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더 내려올 자리가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잡아주고 치고 올라가면 아이 새끼 또 틀렸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찍어드리는 것은 저요 카톡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버럭라인 밑에서 버리지 않고 더 사서 30만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그런 그 몇몇 분들
말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셀트리온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을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냐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버리는 자리는 절대로 같이 동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버릴 때 나는 담아야 되는 거예요. 즉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자, 저점 깨지고 내려왔고요. 삼각수렴 패턴으로 이렇게 깨지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깨지고 내려와서 깨진 거죠.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 막 떨어져야 되는 거죠. 혹은 이 자리에서도 반등 나왔으니까 이 자리 못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다가 깨지는 거겠죠. 지금 이것은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누구는 차트를 보지 마라. 누구는 차트를 봐라 그러는데요. 저는 차트를 봐라 쪽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어떻게 이용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은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보고 역이용하는 거죠. 차트가 무너졌을 때 그래, 너 지금 담을 때구나, 너 지금 모아갈 때구나 라고 역발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맥점을 잡아내야 되죠. 어디서 출발할 건지, 어디서 쉬어가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기만 했다는 사람들, 그래요. 그거는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그건 그분만의 투자고 이건 다르겠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에서 이것을 여기서 샀다가 팔고 여기서 샀다가 팔고 뭐 이렇게 샀다 팔다 칠게요. 이분하고 아니면 여기서 10,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잘한 건가요? 누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익이나 수익금으로 봤을 때는 샀다 팔았다 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피로감, 여러 가지들이 아마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매매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 그거 먼저 여러분들은 먼저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이 셀트리온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1차트에서는 이렇게 242평이 무너지는 라인은 기회예요. 기회. 즉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는 버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처럼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파동 엘리어트 3파가 나오고 쌍봉 찍고 거래량만 터진 자리라고 하면은 이런 242평이 무너지고 내려오면 얘는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42평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242평 밑에 60평 밑에 음봉으로 존재할 때마다 모아가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다? 기회의 자리라 그랬어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25만원 밑에서 20만원 밑에서 주구장창 모아가라. 그냥 모아가라. 그럼 반드시 수익을 크게 줄 거다. 수익을 크게 주죠. 이것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는 거지. 이때 말씀드렸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 25만원 26만원 이 자리가 이제 무너지는 자리부터 어느 자리까지 자 22만원이 무너질지 20만원이 무너질지 이건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다니까요. 신약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크죠. 저 이거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어쨌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산업 자체가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이웃 나라에 의해서 섹터가 저물고 있는 산업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박살나고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네. 현대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것처럼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아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진통제로 연연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섹터는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섹터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제약바이오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한다? 남들이 버리고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모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오히려 얼마까지 내려왔네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라고요? 남들이 버리는 자리에서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험 들듯이 그냥 연금 내듯이 카드값 내듯이 기계적으로 모아가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오케이? 그렇게 모아가시다 보면은 주가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우상향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